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매그니튜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40, 오메가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0이고 0.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0에서 1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마그니튜드가 고대 플랫이 그려질 거고요. 베이스 플랫의 경우에는 180도가 그냥 그대로 유지. 각도랑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잖아요. 안 들어가니. 그래서 이게 n 차원의 디퍼런시에이터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20 곱하기 n의 데시벨만큼 점점점 커지는 오메가가 10배 커질 때마다 프리퀀시가 10배 커질 때마다 마그니튜드는 20 곱하기 n만큼 커지고요. 페이스는 90 곱하기 n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생략을 하면 y2dt가 ut일 때 gs는 s제곱분의 1이고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이 존재하겠지만 이니셜 컨디션을 빼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페이스는 오메가 제곱분의 1, 아니 마그니튜드는 오메가 제곱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마그니튜드는 오메가가 1, 10, 0.1이라고 할 때 여기가 40, 마이너스 40 데시벨이 되는 거고요. 페이스는 마이너스 180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nth 올더에 대해서 G, S, N, S, n분의 1에 대해서 페이스는 마이너스 90 곱하기 n, 마그니튜드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n 데시벨 per 데케이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S가 그냥 간단하게 붙어 있으면은 쉬운데 그 퍼스트 올더에서도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디서부터 감소하냐? 이 오메가 A부터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그때를 코너 프리퀀시라고 했잖아요. 세컨드 올더 시스템에서도 코너 프리퀀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 올더 시스템에서 언더댐프드라고 합시다.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이 세컨드 올더 시스템에서 트랜스퍼 펑션을 구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너 프리퀀시 코너 프리퀀시가 이렇게 딱 꺾이는 시작점이라고 했어요. 그때 오메가는 오메가 n입니다.
이 G에다가 J 오메가 N을 넣어주면은 J 오메가 N을 넣어주면은 S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메가 N 제곱이랑 없어지고 이 제타 오메가 N 제곱 J 분의 B 제곱가 됩니다. 얘를 다시 쓰면은 G 0일 때 S가 0이면 오메가 N 제곱분의 B 제로니까 오메가 N 제곱 B 제곱에서 얘를 G 0으로 쓰고 이 제타 J가 있잖아요. 그럼 J를 분모에 곱해주면 이 제타의 마이너스 J. 그럼 마그니튜드는 이 제타분의 G 제로가 되는 거고 베이스는 각 G, J 오메가 는 실수가 없고 허수 부분만 존재하잖아요. 얘네 둘 다 어떤 수이고 여기 J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90도 이 제로가 0보다 크다는 상황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 마그니튜드 G, J 오메가의 데시벨인데 얘는 즉 20 로그 10에 2 제타의 G0이고 로그는 빼기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G0의 어쨌든 크기 데시벨 마이너스 20 로그 10에 2 제타 1 마이너스 2 제타는 마이너스로 빠져와서 제타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타가 예를 들어 0.7일 때 마이너스 20 로그 10에 1.4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이에요. 제타가 0.05일 때 마이너스 로그 10에 0.05 두 배 하면 0.1은 20입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여기가 코너 프리퀀시인데 어, 얘의 식은 S 제곱 플러스 5.6S 플러스 16분의 16 S 제곱 플러스 0.4S 플러스 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트랜스퍼 펑션이 제타가 0.7일 거고 이 두 번째 트랜스퍼 펑션이 제타가 0.05인 경우 제타가 0.7일 때 검은색을 보면은 코너 프리퀀시에서 약간 감소했죠. 원래 0데시벨 G0에서 유지를 하다가 약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크기는 마이너스 40데시벨. 그걸 이렇게 10배가 증가하면은 마이너스 40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그 코너 프리퀀시 오메가 n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짝 감소하는데 살짝 감소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데시벨 제타가 0.7일 때는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서 마그니튜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제타가 0.05일 때는 플러스 20데시벨이 됐으니까 20데시벨인 만큼
크기가 증가를 해가지고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어쨌든 마이너스 40데시벨 500K도. 그래서 이 제타에 따라서 이렇게 잠깐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향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40데시벨로 떨어지는 게 디퍼런시에이터에서는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중간에 코너 프리퀀시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있다. 를 이해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뭐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어프록시메이션은 선형으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증가했든 상관없이 여기에서 일자로 유지하다가 일자로 선형으로 떨어진다라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빨간색처럼. 페이스만 보더라도 그 밑에가 페이스인데 제타가 0.7일 때는 이렇게 좀 스무스하다가 제타가 굉장히 작아지면은 엄청나게 빨리 꺾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꺾이는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선형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1차에서도 그랬는데 10배 작은 거와 10배 큰 것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거기를 이어버리는 선형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손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조랩수가. 물론 실제 어프록시메이션이 실제 오차가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보통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타를 작게 만들지 않고 제타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으로 키워서 댐핑이 적당히 있어야 되니까 이게 댐핑 레이시오잖아요. 댐핑이 적당히 있어서 이렇게 크게 갑자기 막 튀는 현상을 애초에 만들지를 않고요. 애초에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프록시메이션이 적당히 잘 작동하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너 프리퀀시가 어, 그러니까 이 피크가 왜 이때 생기냐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제일 정점을 찍었을 때의 프리퀀시를 피크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오메가 P는 오메가 N과 비슷한데 언제? 베타가 1보다 작은 오메가 P를 제대로 식을 쓰면 오메가 N의 1-2 제타 제곱입니다. 이거는 허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제타가 루트 2분의 1일 때.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유도를 해볼게요. GS가 X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2제곱.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마그니튜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J 오메가를 넣어주죠. 그럼 J 오메가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아,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오메가 J BJ 의 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J가 있으니까 얘의 크기는 다시 쓰면은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의 제곱의 비제로의 크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식의 표현인데 얘의 크기의 최대값 bj 오메가의 식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어떠한 우리가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한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얘를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오메가에 따라서 미분을 합니다. 얘가 어쨌든 커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것을 찾으면은 얘가 최소, 분모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전체 값의 최대를 찾는 거예요. 얘 전체를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분모만 미분해도 되고 분모의식 뭐 루트도 빼가지고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얘를 오메가로 미분해서 값을 찾아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메가로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게 오메가 4승 나오고 오메가 제곱 나오고 오메가 4승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오메가 4승 미분하면은 4오메가 3승 나오고 뭐 이렇게 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오메가 3승 플러스 2주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오메가는 0 오메가로 나눠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2주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얘네들은 둘 다 양수고 얘가 0보다 크면은 음수가 돼가지고 오메가가 허수가 나와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제타가 2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은 피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지 양수에서 오메가도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의 오메가 피크는 오메가 n 루트 그래서 결국 뭐 제타에도 영향을 받아서 이 피크가 살짝 변합니다. 이 피크가 정확하게 이때일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 정확하게 오메가 n이랑 일치하지 않지만 오메가 제타가 굉장히 작다고 했을 때 얘는 사실상 1로 가까워지니까 오메가 n의 근처에 되어 있어서 그냥 이 오메가 n을 코너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오메가 n부터 그래서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피크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likely have resonant, resonant라는 말을 자체가 깊이 울리는 공명하게 하는 공명, 공신
딱 그 프리퀀시에 맞춰서 주면은 매그니튜드가 엄청 크게 나와서 리스폰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서도 로우 프리퀀시에 따라서와 하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프록시메이션을 다 해봤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의 크기가 아까 그랬던 식에서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s 비제로였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오메가가 근데 오메가 n보다 작다고 하면 C J 오메가는 오메가가 굉장히 작아서 얘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메가 n에 대한 텀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는 오메가 n 제곱분의 비제로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됩니다.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10 오메가 n보다 클 때는 오메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GJ 오메가는 J 오메가 제곱 비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비제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었던 어 아까 했었던 게 아니. 얘는 G0이랑 같은 거고요. 얘는 아까 했었던 이렇게 마이너스 40데시벨씩 적어지는 디퍼런시에이터가 같습니다. 네, 40, 50, 그래서 그냥 아까 나왔던 결론이 다시 나오는데 10배 작으면 오메가 n을 기준으로 오메가 n보다 10배 작으면은 그냥 G0이랑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10배 크면은 그부터는 이렇게 40데시벨 per 데케이드로 계속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전체 어프록시메이션 자체에서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그냥 여기까지도 같다고 가정을 하고 마그니튜드는 그냥 거기서부터 40데시벨씩 감소한다. 페이스에 대해서는 10배 차이를 기준으로 그냥 직선으로 앵글을 이렇게 이어서 어프로치메이션 한다. 그 결론이 나. 얘네들도 똑같이 타임 도메인에서 했었던 결론과 이어볼 수가 있는데 세릴링 타임 2차원에서 이 세컨드 오더 시스템에서 세릴링 타임은 제트 오메가 n분의 3이었고요. 이게 S4의 리얼 팔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라이즈 타임은 좀 복잡했지만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2분의 사인 S 사인 인버스 제타 이런 식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오메가 n을 키우면은 PS와 PR 세링 타임과 라이즈 타임이 감소합니다. 이 말은 faster response. 고대 플랫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여기에서 increasing 오메가 n을 증가하면은 이게 결국 코너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코너 프리퀀시가 오메가 n일 때였으니까 피크 프리퀀시가 오메가 n이랑 거의 비슷해서 이 말은 코너 프리퀀시의 증가는 패스터 리스폰스로 반응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했으면은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까지 살린다고 했어요. 이게 결국 마그니튜드가 어디 프리퀀시까지가 우리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 코너 프리퀀시가 점점점 증가했다. 그럼 여기까지 더 하이 프리퀀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 하이 프리퀀시가 살아남아서 패스터 리스폰스가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임 도면에서 해석은 실제로 뭐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모델 플랫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코너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패스터 리스폰스가 증가한다라는 게 연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피크 밸류에 대해서도 타임 도면에서 우리 오버슛을 정의할 때 MP가 2의 마이너스 제곱분의 제타 제곱분의 였네. 차이가 어디 붙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타를 감소시키면은 제타가 사실상 댐핑이니까 댐핑이 감소시키면은 피크가 커진다. 비슷하게 여기서 고대 플랫의 관점에서는 제타가 감소하면은 공명되는 프리퀀시에서의 그 레조넌트 피크가 커집니다. 공명을 했을 때 마그니튜드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공명을 했을 때 마그니튜드가 커지는 현상과 타임 도메인에서의 오버슛은 다른 특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둘 다 제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한다고 해버리다가 너무 빨리 하고 있네요. 너무 빨리 스피드 막 수업을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 좀 우리가 복잡하게 결국 유도를 다 하고 식을 따져서 뭐 이 레조넌트 픽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긴 했지만 어프록시메이션은 간단하잖아요. S 제곱에서는 S면은 마이너스 20데시벨로 작아지는 거고 S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40데시벨로 작아지는 거고
근데 그 작아지는 포인트만 그냥 오메가 n이라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걸 알면은 어디서든 모대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하이어 올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1차, 2차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트랜스포 펑션은 이렇게 결국 여러 개의 형태로, 여러 개의 라플라스 함수 형태로 곱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거고, 이 트랜스퍼 펑션이 G1과 G2의 곱이라고 했을 때, 마그니튜드, 고대 플러스 그릴 때 마그니튜드 GS는 GJ 오메가의 크기는 G1 J 오메가의 크기 곱하기 G2 J 오메가 크기. 근데 이 보데 플러스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데시블로 표현을 하잖아요. 로그 스케일로 하면은 여기에 로그를 씌워주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돼서 이 j 메가 데시벨은 지금 j 메가 j 메가 데시벨 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덧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셀스에 대해서도 각 단순히 덧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셀스는 애초에 GS가 있을 때 얘는 각 GS에 2의 마이너스가 J 각 G, J가 돼서 익스포넨셜로 베이스가 표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곱 자체가 익스포넨셜로 더해지면은 G1, G2라고 하면은 그냥 덧셈으로 나타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는 애초에 덧셈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어, 간단한 예시로 이 S가 S분의 10이라고 합시다. 그냥 얘는 G1 S는 S분의 1이고 G2 S는 1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마그니튜드는 오메가에 대해서 결국 20이니까 20인 거죠. 오메가랑 상관없이 20을 유지하고 있는 게 G2 J 오메가의 데시벨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분의 1은 오메가 1, 0.1, 10이라고 할 때 1에서 0이고 0.1에서 20이고 10에서 마이너스 20. 얘를 이렇게 읽는 게 G1 J 오메가의 데시벨 크기였죠. S분의 1 그릴 수 있고 10에 대해서 그렸으면 얘네들을 합해주는 게 전체 GS의 마그니튜드이기 때문에 마그니튜드는 1, 10, 0.1일 때 내가
0.1일 때 20 더하기 20 하면은 40인 거고, 1일 때 20 더하기 0 하면은 20, 여기가 0.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S분의 10에 대해 S 트랜스포지션은 5대 플러스 이렇게 지어지고, 베이스의 경우 S분의 1의 베이스는 마이너스 90 유지, G1, 0 유지, G2 해서 베이스는 합치면은 마이너스 90으로, 네. 이런 걸 계속 비슷하게 해볼게요. 두 번째로, U 닷 G 플러스 2, 2, 에러 X 플러스 이게 에러에 따라서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얘가 리드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애인데, 트랜스퍼 청사는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1, G1S는 2S 플러스 1, G2S는 S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G1S에 대해서 부대 플러스 그려볼게요. 얘는 S가 분자했으니까 점점 증가합니다. 언제부터 증가하죠? 얘의 코너 프리퀀시는 S가 마이너스 0.1대니까 오메가가 5.5일 때를 기준으로 마그니튜드가 그대로 있다가 이때부터 일직선으로 증가. 20dB per decade로 증가하죠. 즉, 얘가 10배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여기 0에서 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는 0.5를 기준으로 10배, 5, 10분의 1, 0.05를 기준으로 0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여기서 다시 유지가 되는데 일직선으로 증가할 때 90도가 되죠. 이렇게 고대 플러스 그릴 수 있겠죠? 두 번째 G2S는 S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콜널 프리퀀시는 S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오메가가 2일 수 있는. 얘도 비슷하게 오메가가 2일 때 마그니튜드가 0에서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감소하게 되고 페이스는 2, 20, 0.02, 아니 0.2 때 0을 유지하다가 2에서 0.2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50대 마이너스 90.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지원과 지투에서를 합쳐지는 것들은 얘네들을 결국 합쳐야겠죠?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CK 약간씩 다르니까 숫자가 지금 0.5와 2가 있어요. 그래서 0.5와 2가 있는데 0에서 유지하다가 0.5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죠. 20dB씩 커져요. 근데 2에서부터는 20dB씩 작아지는 게 다시 생기죠. 그러면 증가하는 거와 감소하는 게 있으니까 상쇄가 돼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페이스에 대해서는 0.05, 0.2, 5, 20이 있는데 처음에 0으로 가다가 0.05에서 증가를 하죠. 계속 증가를 하던 도중에 0.2가 되면은 얘 감소하는 게 시작이 되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5가 되면은 증가하는 게 끝났으니까 감소만 하게 돼서 얘를 다시 감소. 20에서 얘 유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가 결국 컨트롤러인데 페이스가 양수잖아요. 페이스가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에러보다 더 일찍 가는 리드 비헤이비어라서 얘를 리드 컨트롤러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보다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트랜스포 펑션이 있을 때 그걸 두 개를 각자 그린 다음에 합치면은 전체적인 보드 플롯을 그릴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결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했냐를 따졌을 때 여기가 프리퀀시가 2 증가한 거에 비해서 20dB per decade니까 그것을 계산해주면은 몇 증가했는지도 우리가 로그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6dB만큼 증가를 했을 때 그 저번 시간에 프리퀀시 오메가에 따른 프리퀀시 표를 보면은 뭐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더 해볼게요. over the 그럼 얘를 지원을 S로 두고 얘를 B2S라고 줬을 때
첫 번째 지원S에 대해서는 마그니튜드가 0.2에서 감소를 시작합니다. 그럼 페이스는 0.02와 2가 있을 때 0에서 감소를 하고 중간에 마이너스. 두 번째 G2에 대해서는 2를 기준으로 감소를 합니다. 페이스는 0.1과 10을 기준으로 0에서 마이너스 90. 근데 여기에서 이게 0.2고 0.5가 있으니까 크기를 직접 구해줘야 돼요. G1 내 0의 데시벨의 크기는 G1에 0을 넣어주면 0.2분의 1이니까 5잖아요. 5를 데시벨로 나타내주면 20 로그 10의 5는 대략적으로 14데시벨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14에서 시작을 해요. G2의 0의 데시벨을 보면은 얘는 0.5의 데시벨이니까 20 로그 10에 0.5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6에서 시작을 해. 이 두 개의 서메이션은 14와 6을 마이너스 6을 더하면 8이니까 8에서 시작을 하다가 0.2에서 감소를 한 번 하고 1에서 감소를 한 번 합니다. 0.2에서 감소를 시작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데케이드. 또 가다가 1에서부터 한 번 더 감소를 하니까 더 기울기가 급격해지게 얘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베이스는 0.02, 0.1, 2, 10. 0에서 시작을 하다가 0.02에서 리니어하게 감소를 시작하다가 0.1부터는 더 급한 리니어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를 하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80. 뭐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90일 거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얼마만큼 크게 감소하는지 각도가 몇인지 이런 거 따져보고 감소하는 프리퀀시 뭐 1차면은 딱 그때의 프리퀀시에서 언더댐프드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언더댐프드는 결국 그냥 우리 오메가 n으로 피크 프리퀀시를 잡아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오메가 n 잡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찾아서 모델 플러스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 플러스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할 게 결국 우리가 왜 얘를 쓰냐인데 맨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모든 함수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사이니소이드를 함수의 인풋 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에서 분석을 합니다.
모든 형태의 시그널은 사이누소이드의 썸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썸 오브 사이누소이드로 표현이 됐으면은, 걔네들은 각자의 사인파의 리스폰스들을 구하고, 걔네들을 서메이션 하면 되잖아요. 고대 플러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 서메이션을 하면은 리스폰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간단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펑션이 S 플러스 10분의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오메가가 10에서 감소를 시작하죠. 그래서 오메가가 10에서부터 감소를 시작하는 고대 플러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건 어프록시메이션은 아니고 실제이긴 한데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딱 0까지 유지가 됐다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디케이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프리퀀시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었지만 실제 이런 고대 플러스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러한 형태의 인풋이 주어졌어요. 파란색이 인풋인데 타임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제너럴하게 아무런 시그널을 만들어냈어요. 제너럴하게 막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어냈더니 이 함수도 어떠한 형태의 사인, 코사인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얘는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예요. 얘가 정확하게 사인 함수는 아니지만 얘 함수 자체가 굉장히 리스폰스가 천천히 변하는 거잖아요. 로우 프리퀀시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펑션에서 얘는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 살려줘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마그니튜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로우 프리퀀시는 아웃풋이 인풋이랑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그니튜드 크기가 0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값의 크기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그래서 키우지도 않고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값을 가져와서 인풋과 아웃풋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엄청 어떤 랜덤한 시그널을 줬는데 시그널이 이렇게 되게 막 변하는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에서 보드 플랫 그려보니까 하이 프리퀀시는 마그니튜드를 줄이네. 마그니튜드가 줄었다는 것은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자체가 사실상 거의 0에 만들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드 플랫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얘도 결국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2초에 뭐 지금 20번 대충 변한다라고 하면은 프리퀀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파이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은 얘는 무시할 수 있고 얘는 프리퀀시가 낮으니까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제네럴하게 이러한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유치가 예를 들어 뭐 이러한 의미의 우리가 프리퀀시를 줬다고 합시다. 얘는 결국 우리가 아주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코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얘는 프리퀀시가 0인 거고 얘는 프리퀀시가 10거고 얘는 프리퀀시가 100인 거예요. 그럼 0인 거와 10인 거는 살아서 오겠죠? 마그니튜드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에서 오메가 3가 100인 거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의 리스폰스 구하고 얘의 리스폰스 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계산을 하면은 전체적인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뭐 그려보라라고 했을 때 크기가 1로 살아나니까 1.2에 0.9 더하면은 시간의 축에서 그리더라도 1.2가 바이어스인 거거든. 1.2를 평균으로 0.9 코사인 CT 2분의 파이가 그대로 살아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0.9 코사인 CT 2분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다 뭐 페이스 계산도 해봐야 되겠지. 결국 이걸로 수렴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거죠. 제대로 하게 프리 시리즈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노데플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건 어떠한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져도 이제는 대략적으로 보데플랫을 그릴 수가 있다가 첫 번째로 얻은 수학이고 보데플랫을 그리고 나면은 프리퀀시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변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스페이스가 얼마인 스페이스가 예를 들어 이런 함수는 별로 없겠지만 마그니튜드가 여기까지도 살아있는데 페이스가 여기가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90이었다. 아니,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뭐 플러스 90이었다라고 하면 플러스 90이 리드잖아요. 그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있고 인풋보다 아웃풋이 리드를 하니까 아웃풋이 이렇게 먼저 가는 형태의 페이스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페이스와 마그니튜드를 분석하면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다가 예측이 될 수가 있어요. 도데 플러스를 그릴 수 있고 도데 플러스로 프리퀀시를 따져보다 보면은 얘네들의 인풋에 따라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구나 정도까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 다음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 중인데 일단 그래도 다음 주가 축제라고 하니 숙제는 안 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숙제 낼게. 그러면 숙제 끝나고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수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좋은 지적이에요. 그 상담 신청해야 하는데 뭐 시험 뒤에 확인 시간이랑 지금 가죠. 가죠.